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3과목 원가관리 회계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제 원가 회계 부분부터 할 거고, 원가 회계에 대해서 먼저 개념적인 부분, 의의와 분류 부분부터 먼저 개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네, 원가 회계의 의의와 분류 부분입니다. 자, 원가의 정의 부분 책 내용으로 잠깐 보면서 정리하면, 자,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예를 들면 제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 제조업에서 쓰는 회계가 원가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달성 위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이걸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특정 목적 달성, 제조 같은 걸 위해서 있는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게 이제 원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가의 정의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원가 회계의 개념 부분 보시면, 자, 원가 회계란 제조기업에서요. 제조업에서 원가 정보 획득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 직접 계산한 일련의 회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원가 회계는 제품의 원가 계산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거. 그게 원가 회계고요. 네, 그래서 이건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관리 회계는, 자, 원가 정보를 통한 계획과 통제를 꾀하는 경영관리 기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통제 목적이 관리 회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로 해서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양가로 3번이 있는 재무회계와의 비교인데요. 요거는 재무회계 파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재무회계는 네, 그리고 관리회계 이렇게 했을 때, 네, 재무회계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였죠. 네, 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이다. 이용자를 위한 거. 네, 그러다 보니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와 같은 일정 양식이 필요했다. 일정 양식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관리회계는 일정 양식이 없어요. 이제 계획이나 통제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양식이 없다라는 부분이었고, 네, 외부 보고 목적이다, 내부 통제 목적이다라는 부분.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해외에 있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뭐 특징으로 아니면 비교되는 것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하면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원가 회계 부분, 원가 회계를 왜 하는지 이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원가 회계는요, 제품의 원가 계산,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원가 계산 부분. 그래서 분류 방법과 구분인데요.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종합 원가 해서, 자,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는 네, 개별적으로 할지 종합적으로 할지,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서 실제로 발생했을 때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예상 같은 걸 짜서 하는지, 아니면은 표준 원가를 잡아서 하는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하는 부분이고, 자,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원가의 범위에 따른 분류이에요. 그래서 제품 원가 포함 여부인데요. 자,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포함하면 전부 원가 계산, 그리고 포함하지 않으면 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의 원가 계산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제품의 원가 계산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의사결정 쪽, 관리회계 쪽의 목적이 더 부합되는 부분이지만 계획과 통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계산이 되게 되면은 원가가 너무 많이 뭐 튀었네 이렇게 나오면 뭐 그 내용을 찾아서 원가가 튀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계획 수립도 하게 되고요. 뭐 그렇다라는 걸로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부분인데요. 예산 관리를 통해서 당초 예산 자료와 실제 성과 차이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 시에 실제 원가와 차이 분석하는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보다 뭐 덜 쓰면 잘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의 목적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네,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원가 회계에서 이게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가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원가 대상은요, 원가 직접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원가 대상. 네, 원가 직접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 조직의 하부단위 등으로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품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원가 대상을 잡고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양화됐기 때문에 활동 부서별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원가 대상은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원가 집계, 원가 집합, 원가 배분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네 이렇게 그림 간략한 그 그림 도표 형식으로 해서 요 원가 집계, 집합, 배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이제 제조를 함에 있어서 직접 원가도 있지만 이제 간접 원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원가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간접 원가들은 예를 들면 뭐 간접 노무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간접 재료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간접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원가는 직접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뭔가 이제 배분하거나 이런 필요가 없지만 이런 간접 원가들은 여기에도 쓰이고 요 A 제품, B 제품, C 제품에도 들어가는 이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접 원가들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원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간접 원가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발생한 원가들을 집계를 하게 돼요. 이게 원가 집계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원가가 집계된 어떠한 집합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원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배분을 해요. 원가 대상 뭐 1, 원가 대상 2 이런 식으로 뭐 원가 대상 3 이런 식으로 원가 대상이 되는 곳에 요거를 다 집합된 거를 다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원가를 배분을 해서 각각 해당되는 곳에 간접 원가를 배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가 집계, 원가 집합, 원가 배분은 요러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간접 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간접 원가 부분에 대한 원가 때문에 이런 원가 집계, 원가 집계, 원가 배분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원가 동의는요. 원가 대상 총 원가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예요. 원가 대상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 원가가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동인이라는 원가 동인이라는 거고, 이런 뭐 제품의 기계 시간이라든가 생산량, 뭐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원가 동인은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의 개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4번 원가의 분류인데요. 자, 양가로 1번 제품과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해서 원가의 분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원가의 분류에 따른 뭐 구분이 제대로 뭐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가의 분류 어떤 거에 따라 분류했는지, 그리고 요 분류 값에 따라서 분류되는 용어, 그 용어를 아시면 됩니다. 자, 추적 가능성이에요.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거는 간접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인데요. 요새는 원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써서 저는 원가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네,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라고 해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그래서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추적이 가능한 거. 하지만 간접 원가는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특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다라고 해서 간접 원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앞서 얘기했던 원가회계 용어 중에 이런 간접 원가 때문에 원가 집계하고 집합하고 배분하는 그런 것들이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는 추적 가능성에 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원가 발생 형태에 대해서 따라서 분류합니다. 발생 형태예요.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원가의 발생 형태별, 발생 형태가 재료이면 재료비인 거고요. 노무적인 형태면 노무비, 그 외의 것들은 제조 경비 이렇게 해서 발생 형태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이고, 요게 제조 원가의 3요소예요. 이게 대표적인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거죠. 제조 원가의 3요소 이렇게. 그래서 제조 원가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 여기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없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자, 재료비, 주요 재료비가 되는 거고, 예, 요거는 종업원의 임금 같은 거, 공장 이런 제조를 하는 사람과 뭐 제조 공장 뭐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임금 이런 것들, 뭐 제수당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퇴직금도 해당이 되죠. 네, 그런 것들이 노무비에 해당됩니다. 제조 경비 같은 경우는 자, 원가, 재료비 원가랑 노무비 원가를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수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발생 형태별 분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이고, 요게 제조 원가의 3요소이다 라고 해서 개념적인 부분 챙겨주시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해당되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원가 행태. 그래서 이제 분류가 되는 요러한 제목들을 아셔야 됩니다. 뭐 추적 가능한 건지, 형태인지, 행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다 구분점을 잘 갖고 분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가 행태랑 책 내용 같이 보시면 조업도 변화에 따라 원가가 변동하는 여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원가 행태는 조업도라는 거에와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가
일정하면 고정비, 원가가 움직이면 단위당 원가가 움직이면 변화하면 변동비로 나눕니다. 예, 조업도 따라서 이제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죠. 변동원가, 고정원가라고도 얘기하는 부분. 네, 그래서 변동비부터 해서 이제 고정비, 준변동비, 중고정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랑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서 요런 그래프 형식을 주어지면서 요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떠한 예가 있나요?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잘 알아두시고 변동비일 경우에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변동비, 변동원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업도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서 원가 발생 총액이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하는 원가. 비례해서 변동하는 원가라서 변동비인 거예요. 그리고 조업 중단되면 변동비 발생하지 않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증가율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총 원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죠. 이게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고 이런 것들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재료비 뭐 한 개를 만들 때 어떤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어떠한 재료가 한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개 만들 때는 2개, 3개 만들 때는 3개 이렇게 비례적으로 정말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비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단위당으로 했을 때 이렇게 총 원가는 비례해서 늘지만 단위당으로 원가를 변동 원가를 봤을 때 요거는 일정합니다. 왜냐면 1 나누기 1도 1이고요. 2 나누기 2도 1이고요. 3 나누기 3도 1이죠. 그래서 단위당으로 따졌을 때는 일정해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조업도가 증가함에 있어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한 게 변동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변동비에 해당되는 예제와 그래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고정비, 고정원가 부분은 자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가 해도요. 총 원가는 일정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조업도 생산이 많든 적든 간에 임차료는 항상 내는 게 일정하잖아요. 월 100, 월 1000 이렇게 내는 게 일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건 조업도의 변동에 조업도가 변동되더라도 총 원가는 일정한 게 고정비입니다. 그리고 고정비의 예제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서 요거에 해당되는 예로서 뭐 적당한 걸 고르시오 하면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이런 예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준변동비인데요. 이 혼합 원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준변동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변동비랑 고정비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원가. 그래서 조업도가 없을 때에도 고정비 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을 하는 거. 그리고 조업도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 네, 그런 것들인데, 자, 요쪽, 택시비나 전화요금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없어도 고정원가는 일단은 항상 발생이 되어 있어요. 전화요금 같은 거,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도 기본 요금 있잖아요. 기본 요금은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아도 기본 요금은 일단 있어 고정원가로서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아도 그 비용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정원가성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본료 이상으로 내가 데이터를 더 썼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원가가 변동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기점 기본요까지는 고정원가의 형태이지만 그 고정원가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해서 원가가 계속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와 고정비 두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건 준변동비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시는 택시비도 기본료까지는 내가 내가 기본료까지 가지 않았어도 기본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준고정비 계단식 원가 부분입니다. 계단식 원가. 그래서 이제 말 진짜 계단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원가죠. 그래서 특정 범위의 관련 범위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그 범위라는 거죠. 이거는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 이런 거예요. 난방비, 생산관리자 인건비 등이 있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기계장치, 임대료 이런 것들이 더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기계장치 같은 경우도 자 여기까지 조업도에는 기계장치 한 대 가지고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조업도가 좀 너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네 하고서 이제 임대를 하게 되죠. 한 대를 더 임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가 되면 그 임대료만큼 훅 늘죠. 이때까지는 일정한 고정비의 형태였던 임대료였는데 이게 한 대를 더 임대하게 됨으로써 훅 이렇게 뜨는 거, 이게 계단처럼 훅 올라오고 이런 식이죠. 그런 것들이 계단식의 원가 형태를 보이는 계단식 그래프의 형식을 보이는 준고정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예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양가로 4번에 있는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제조 원가 그리고 제조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면 제조 원가인 거고요. 그리고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앞서 얘기했던 제조 원가의 3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관련 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제조 원가는 비관련 원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대표적으로 앞서 봤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얘로서는 간접 재료비, 노무비, 제조 원가 뭐 이런 것들을 공장과 관련된 거, 생산과 관련된 공장과 관련된 거는 다 제조 원가로 봅니다. 근데 비제조 원가는 판매 관리비 형식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조간접비와 판매관리비 비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간접비와 이제 그 제조원가 중에서 제조간접비랑 판매관리비를 유사한 성격이긴 하지만 비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얘는 제조간접비로 보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계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예제가 나와요. 보기에 제조간접비에 해당되는 것과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예제에 나오면서 여기에서 뭐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해당되는 금액들만 더해서 하시면 됩니다. 고로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것들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사무실 전기비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 관련된 거. 그래서 본사 건물 관련된 거라든가 사무실 관련된 소모품, 전기비, 난방비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관리자 급여예요. 관리자보다는 영업직 급여. 네, 영업직 급여로 더 쓰는 게 더 안 헷갈리시겠네요. 영업직 급여. 사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본사 직원의 급여라든가 그리고 사무실 건물, 본사 건물에 대한 수선비, 감가상각비 모두 다 판매관리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비 같은 것도 다 판매관리비고요. 그래서 보기에 얘네들이 나오면 얘는 제조 원가, 제조 간접비 쪽에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금액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가의 분류예요. 그래서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통제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통제 가능한 거는 그 원가 관리자가 이제 통제해서 원가를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라든가 직접 노무비는 통제할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고, 통제 불능 원가는 이제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같은 건데요. 이런 거죠.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이제 설비자산 같은 게 감가상각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번 연도에는 뭐
조금만 노후화돼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통제 불능 원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의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매몰 원가. 그래서 요거는 이미 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지 어떻게든 해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기계설비를 신기계설비로 교체했을 때 구기계설비에 미상각되어 있는 잔액이죠. 그래서 이미 옛날에 산 구기계에 대한 장부가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 이미 날라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매몰 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에서 관련된 원가랑 비관련된 원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회피 가능한 원가는 회피를 하면 되니까 의사결정 관련성이 있고요. 회피 불가능한 거는 내가 어떻게든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기회원가, 기회비용인데요. 그리고 기회원가와 지출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기회원가 같은 경우는 자, 그 생산설비 등의 경제적인 자원을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대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기회 원가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대안에 대한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실제적으로 지급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부상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산에 대한 유출이 없고요. 장부상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대안책에 대해서 이런 기회원가가 포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는 여러분들이 관련성 있게 감안을 해야 되는 원가가 기회원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출원가는 반대로 실제로 지출된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액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업도 설비, 생산 방법 등의 원가 발생 요인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원가의 증감에, 그래서 미래에 실현 가능한 대안 중에 최선 방안이 무엇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원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매몰 원가와 이제 기회 원가 부분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 원가에 해당되는 뭐 예로 맞는 것을 했을 때 뭐 구기계의 미생 그 장부가액 뭐 이렇게 나오면 아 매몰 원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매몰 원가에 대해서 설명으로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떤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면 매몰 원가 찾으시면 되는 거. 어떻게든 요거는 회수할 수 없는 원가, 요거에 이제 매몰 원가에 해당됩니다. 그 기회 원가 같은 경우는 대안책에 대해서 포기했을 경우에 이제 원가가 기회 원가라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자산의 유출이 있고 장부상으로도 실제로 기록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에 꼭 고려해야 되는 원가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은 자원의 유출이 있지는 않거든요. 장부상에도 기록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게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를 의사결정 관련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의사결정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관련 원가, 회피 가능 원가, 기회 원가, 차액 원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관련성이 있고요. 의사결정 관련성이 없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 비관련 원가, 회피 불능 원가, 매몰 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 매몰 원가, 뭐 회피 가능 불능 원가, 비관련 원가에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요러한 걸로 해서 의사결정 관련에 따른 분류, 그래서 원가를 분류하는 거 개념적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가의 구성 부분이고요. 자,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원가 요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판매 가격을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 원가 요거 두 개를 이제 기초 원가라고 해서 직접 원가, 주요 원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 부분이 이제 가공원가, 그래서 가공비, 전환원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제조가 이제 제조 원가로 되는 부분. 여기에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총 원가가 되고요. 여기서 매출이익을 더해서 팔게 되면 판매 가격이 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의 합은 기초 원가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은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도 하고 있고요. 기초 원가, 직접 원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기초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하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뭐 이렇게 제조 간접비가 나오게 되면 요 두 가지만 합하시면 되고요.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요? 아니면 전환 원가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두 가지만 더해서 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원가라는 개념,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는 개념, 요거 어떠한 원가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 자, 판매 가격의 구성이 두 번째인데요. 요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자, 여기 해당되는 금액들이 주어지고요. 직접 원가가 뭐 얼마인가요? 뭐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요? 판매 원가가 얼마인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판매와 구성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뭐 50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요? 하면 200인 거고 직접 원가가 얼마인가요? 하면은 이제 150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라진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뭐 직접 원가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로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원가 관련된 용어와 원가의 구성에 대한 것들,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먼저 챙기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의 흐름을 통해서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